전당대회 중이죠. 마녀의 증거 물음표를 잡았습니다. 마녀라는 표현을 누가 했냐면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거친 표현 아니냐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토론에서 있었던 얘기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는 없는 동지로서 겁니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재명 의원이 마녀가 아닌 증거, 자기 마녀라는 증거를 찾아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이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마녀 사냥 아니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도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법인카드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임박해 있으니까 물론 뭐 심적으로는 부담도 되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 대선 후보로 나왔던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를 비교를 해보면 예. 패배자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빠르게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승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다 면죄부가 주어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또 그 학경력 위조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의 수사 접근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마녀 사장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실수한 거죠. 예.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라라고 얘기한 꼴이나 똑같으니까 그것은 한 당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한 소재로는 굉장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발끈한 건 아닌가 싶고요. 현재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 비대위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됐다가 다시 좀 내려앉았고 예.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오고 가고 했었어요. 똑같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조항을 바꾸려고 했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당일 때 정치 탄압의 통로나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더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불균형한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항이 혹시 야당 탄압의 근거와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당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대선 대표 경선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박용진 의원의 저 모습은 사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정치 탄압이고 국기문란인지 설명을 해달라. 그럼 함께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게 마녀라는 증거를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란 얘기입니까? 저는 논리적으로도 별로 이재명 의원의 얘기가 설득력이 없고 존재 증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아니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냥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다 마녀 사냥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박용진 의원을 편들고 자는 게 아니라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검찰 수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치 탄압이고 그리고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걸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달라. 어떤 면에서 그런 건지. 근데 거기다 대고 대뜸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의원이 마녀 사냥 얘기 좋아해요. 대통령 선거 때도 대장동 의혹들이 나왔을 때 비슷한 얘기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제1야당이 대표가 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까지 말씀 주셨던 여당과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들을 하게 되고 앞으로 제1야당이 대표로서 이재명 의원의 대표를 만들겠다는 건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당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은 의혹들이 있더라도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의원이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의원이 말하는 식의 마녀 사냥 프레임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갑옷을 계속 치고 있는 건데 명확하게 지난날에 해왔을 때 유동규 씨 잘 모른다고 얘기했다가 말이 바뀌기 시작했던 많은 전례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이재명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과 의구심이 아니라 굉장한 문제가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의원의 화법과 태도, 방식들이 훗날 여당이 아닌 제1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일들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저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재명 의원 특유의 여유로움이 싹 사라지고 아주 날서고 예민한 반응들을 늘 보여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대선 과정에서 그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것도 민주당 경선에서 했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과민 반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갑고 아프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말씀 주신 대로 마녀 사랑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마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딱 잡아놓은 거니까 모든 이재명 의원에 대한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당원 80조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막연하게 지금 이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당원 80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 역시도 이재명 의원에게 사법 리스크가 뭔가 예. 있다라는 직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1대3 될 줄 알았는데 저희 패널 구성이 좋은 게 보통은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웁니다. 저희가 패널 구성이 아주 합리적이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낙선했을 때 똑같이 문재인 무능 뭐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아갔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부에서도 경쟁자들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의 그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안팎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을 당 내에서조차도 계속 부각시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